취임 이후에 광폭 행보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의 개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언론을 통해서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100일에 열리는 것이 관례적으로 해왔었는데 취임 30일에 열린다는 뉴스가 나가니까 일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열린다고 못 박을 수는 없다. 그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국민 의견과 국민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수집 기간을 끝내 계획은 돼 있다. 기자회견 있을 것.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손봉규 위원장님. 아직 뭐 내각 인선 다 되지는 않았는데 국민 직접 설득해서 국정 동력을 갖고 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국민들 또 계속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그걸 뭐 100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또 잘못한 게 있는지 그런 어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자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죠. 쭉 이어져야 된다. 네, 예. 누구나 처음에는 기자회견 자주 하겠다, 기자 잘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이제 임기 중반 넘어가면서 기자들을 피하게 되는 전직 대통령들이 좀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님? 저는 이재명 대통령 계속 쭉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손범규 위원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소통하고, 왜냐면 지난번에 그 기자들과 깜짝 티타임 한 거 보셨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기자들 식사하는데 사무장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스킨십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 네. 기내에서 G7 정상회담 가면서 기내 기자회견 할 때도 불편함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스템이 잘 정비되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던데 하면서 강유정 대변인한테 그거 다 정비됐냐? 그것도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기자들이 취재하고 그다음에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도 소통하고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이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생각한 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30일 모르겠습니다만 날짜를 못 박지 않았으니까요. 30일 만에 한다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봐요. 그게 뭐냐면 아무 그 성과가 없는데 기자회견을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주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외부적 요인으로 보면 사실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또 편하게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건의도 많이 듣고 이런 기회로 아마 기자회견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된다면 대통령은 취향에 맞지 않는 언론사의 기자들의 질문도 받게 되는 것인지, 또 기자들은 칼같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나중에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 플랫폼의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국민청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그런 경우들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시 국민청원에 방문했던 사람 수만 5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답변을 하긴 했는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새로 이렇게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두의 광장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문을 열어서 적극적으로는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 워낙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그걸 모두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다만 아주 세밀한 부분도 중요한 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청와대에 청와대가 아니죠. 그 대통령실에 기자들이 있는 곳에 카메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냥 올린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또 본인이 성남시장 할 때 직접 SNS로 지시도 하고 확인도 받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보도블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이제 모두의 광장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녹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여들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올라와 정말 필요하거나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은 즉각 시행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바쁘고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다만 세심한 부분까지도 끄집어내서 그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또는 답변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보시면 성과를 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국민소통 플랫폼 처음이 아닌 건데 이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봉규 위원장님, 어쨌든 소통 행보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것 같긴 한데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모두의 광장이라는 그런 이름도 참 적절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장을 중시하고 소통을 많이 했던 그런 과거의 그런 어떤 이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국민 소통에선 잘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감안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쓴소리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견뎌낼 것인지. 그래서 또 사자성어 한번 하면 모든 게 새옹지마거든요.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조치들, 국민에게 다가가는 조치들, 여러 가지 소통의 대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접지 말고 계속 좀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새옹지만 될 수 있다. 오늘 사자성어 다다익선입니다. 좋습니다.